여러분들 강의를 하십니까? 줌으로 수업을 하십니까? 줌으로 회의를 하십니까? 음질이 별로 좋지 않나요? 강의하는 학생들이 소리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프리뷰션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이크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마이크는 제가 친정 집에 돌아온 느낌입니다. 제가 사실 프로 쪽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어폰하고 헤드폰은 저한테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제품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어폰, 헤드폰 리뷰하는 거 많이 봐서 그게 더 가까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저는 이런 프로용 제품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프로용 제품의 블루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프로용 제품의 블루가 아닌 컨슈머 제품. 사실 컨슈머라기보다는 일반 사용자, 컴퓨터 사용자를 위한 제품으로 나온 전문 마이크 회사 블루라는 회사에서 나온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 블루 예티, 그 중에서도 예티가 아닌 신형으로 나온 예티 X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한테 의뢰가 왔고요. 의뢰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블루라는 마이크 회사는 원래 그 블루 보틀이라는 그 마이크로 시장에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쇼킹했죠. 잘 못 보던 회사가 마이크를 만들었는데 사실 엄청나게 비싼 마이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와, 이건 뭐야? 막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회사가 그 뒤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대중적인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친 것이 이 지금 있는 요거예요. 예티라는 겁니다. USB 타입의 마이크인데 전문 블루라는 그 마이크 회사가 만들어서 더 유명해졌고, 기능이 생각보다 괜찮고 마이크 품질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서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을 하는, 또는 게임 유튜버들, 트위치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던 이 예티가 이 신형 모델 예티 X로 나온 거예요. 그래, 이 예티 X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예티 X 특징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이크 전문 회사가 만든 제품이에요. 물론 로지텍하고 지금 어떻게 합병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로지텍 이름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로지텍 제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전문 마이크 회사인 블루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유튜버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 예티의 후속 모델 예티 X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가 USB 타입의 마이크예요. 그래서 이 밑에를 보게 되면 XLR 포트처럼 생겨 있는 이 밑에 부분은 XLR 단자가 아니라 이 붐 스탠드 같은 거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자고요. 마이크 스탠드에 꼽을 때 그냥 돌려서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단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USB로만 동작하는 마이크라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USB 타입은 5핀 마이크로 USB 커넥터로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이 공간 안에 4개의 캡슐이 들어가 있습니다. 캡슐이라고 하면 마이크 수음부인데 이 작은 공간 안에 4개의 캡슐이 들어가서 이 4개의 캡슐의 어레이 방식으로 소리를 다양하게 수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그거에 연장된 특징인데요. 다양한 폴라 패턴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폴라 패턴이 뭐냐면 소리를 수음하는 방식을 폴라 패턴이라고 합니다. 얘는 요 하나의 마이크로서 안에 4개의 캡슐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4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무지향성은 사방에 소리 들어오는 거, 양지향성은 앞과 뒤에 소리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스테레오, 좌우 스테레오를 해서 스테레오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단일지향성이라고 해서 소리가 앞에서만 들어오는 소리를 수음하는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4가지 패턴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로지텍에서 제공하는 G-Hub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앱에 상세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뒤에 상세하게 얘기할 테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전 보시면 알겠지만 전면에 LED 미터로 되어 있어서 LED를 통해서, 그리고 이 터치 버튼과 돌리는 노브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트위치, 화상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문가용 마이크
이면서 컨슈머 제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그런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약 23만 원 정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한 17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이고요. 첫 번째는 전문적인 외형, 전문가 스타일의 외형을 첫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형 자체가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일단 다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하우징이 전부 메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고 전문성 있게 보여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헤드폰이나 이어폰 할 때 특히 헤드폰이 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좀 싸 보이고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는 특히 더 그래요. 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나 이러면 진짜 좀 싸구려 틱 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딱 보자마자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얼마라고? 이렇게 돼요. 이게 얼마라고? 보자마자 외형 보고 아니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이게 얼마?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진짜 고급스러워요. 예. 메탈로 피니시가 다 돼 있고요. 이 부분 약간 크롬, 다크 크롬이라고 해야 되나? 다크 그레이 크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릴망이 있고 되게 좋아요. 그냥 외형이 그냥 보는 순간 나 좋아 보인다, 비싸 보인다 이게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외형 그렇게 장점을 놓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튼튼한 스탠드를 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스탠드가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어요. 마이크에서는 사실은 무게감이 있고 튼튼한 스탠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놓고 이 책상을 만지거나 다른 작업을 같이 키보드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진동이 그대로 올라오게 되는데 스탠드가 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런 진동을 진동이 타고 올라오는 걸 좀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서스펜드 되어 있는 마이크 스탠드를 사용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이렇게 튼튼한 형태로 되어 있는 스탠드가 생각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이 과거 예티 모델에서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나오는 예티 X는 전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LED 미터가 있다는 것이에요. LED 미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돌리게 되면 마이크의 볼륨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된 마이크의 볼륨에 실제 입력되는 오디오 양이 미터로 표기되게 돼 있고요. 금방 이렇게 마이크를 올리게 되면 그 올려진 미터의 값이 그대로 표기되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1초 이상 누르게 되면 헤드폰의 볼륨 1초 이상 누르게 되면 헤드폰과 마이크의 그 섞는 거 어느 정도 섞을 건지를 설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터치하면 뮤트 되면 미터가 안 뜨죠. 한 번 터치하면 뮤트가 풀리는 언뮤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인성이 좋은 LED를 통해서 바로바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장점은 4개의 폴라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폴라 패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향성 테스트입니다. 지향성 테스트는 제가 이 패턴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카디오이드 패턴인 상태고요. 한 2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면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천천히 얘기하면서 이제 측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측면에서 이야기했을 때의 소리는 이런 식으로 나게 되고요. 이제 후면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측면으로 돌려서 측면의 소리는 이렇게 나게 되고요. 다시 한 바퀴 돌려서 정면의 소리는 이렇게 나겠습니다. 이게 정면에서 바라보는 소리이고요. 이게 카디오이드, 그러니까 단일 지향성, 앞에서만 소리를 수음할 수 있는 설정을 했을 때의 소리입니다. 지금은 양지향성입니다. 양지향성은 이제 figure of 8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팔자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앞면과 후면만 수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서의 소리를 굉장히 잘 캔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방식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정면에서 이야기했을 때의 소리이고요. 이제 측면으로 돌아서 이제 측면, 바로 90도 측면을 가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90도 측면에서는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으로 가게 되면 후면에서는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티 X의 후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양지향성 figure of 8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측면으로 들어오면 측면의 소리는 이렇게 나게 되고요. 이 측면에서 다시 앞으로 오게 되면 앞에서는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스테레오 세팅입니다. 스테레오 세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테레오감이 좀 느껴지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을 하거나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소리가 좌측으로나 우측으로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스테레오 세팅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는 마이크가 총 4개가 들어가서 스테레오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마이크를 돌리면서 스테레오감을 느껴볼게요. 이제 천천히 마이크를 돌리게 되면 여러분들 좌측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좌측에서 제 목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다시 정면으로 오고 정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우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야 되고요. 이제는 후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이노럴 마이크가 아니니까 후면 느낌은 조금 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 정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세팅은 스테레오 세팅이었습니다. 네, 지금 세팅은 무지향 세팅입니다. 무지향 세팅이란 함은 옴니 다이렉셔널,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오는 소리를 다 수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측면으로 돌고 있고요. 좌측 90도 측면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후면으로 조금 돌려볼게요. 이제 후면에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우측 90도 위치로 왔습니다. 우측 90도 위치에서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정면으로 왔습니다. 지금 세팅은 무지향, 그러니까 옴니 다이렉셔널 세팅으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했죠? 이렇게 마이크가 이 안에 4종류의 마이크가 한꺼번에 들어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다음 장점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호환성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제품은 USB로 그냥 꼽기만 하면 다 동작이 돼요. 그러니까 맥에서도 잘 됐고 윈도우에서도 잘 됐고요. PC에서 잘 되고 핸드폰에서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드라이버 같은 거 설정하지 않고선도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점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컨트롤이 마이크에서 거의 대부분 다 된다는 것을 장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과거의 예티도 그래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예티도 앞에서 뮤트 되죠, 볼륨 조절 되죠, 뒤에서 헤드폰 볼륨 되죠, 그 다음에 폴라 패턴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결만 하게 되면 마이크에 있는 조정기로 대부분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래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예티 X도 이 앞에서 이 뒤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기 때문에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편해요. 여기서 바로 조정된다는 게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장점이 또 있죠.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앱이 없어도 되지만 앱이 있으면 더 조정할 수 있어요. G-Hub라는 로지텍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깔 경우에는 예티 X를 연결하면 예티 X가 바로 인식되게 되고요. 인식되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마이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TV 또는 줌이라든지 기타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사용을 할 때 주변 노이즈가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OBS라든지 이런 거에서 필터를 써서 소리를 정리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는 법 잘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 잘 모르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 영상 한번 보시죠. 네, 현실적인 테스트입니다. 여기는 좀 울리고 소음도 있는 사무실이에요. 이런 사무실에서 그냥 놓고 강의를 하시거나 회의를 하시거나 이럴 경우 PC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가 좋을지 아니면 이런 외장형 마이크가 좋을지에 대한 음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가감이 없이 그냥 바로 연결해서 아무런 세팅이 없는 상태로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맥북 프로에 있는 마이크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다른 노트북보다 제일 좋은 마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좀 비교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좋은 상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볼게요. 네,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여러분들 지금 맥북 프로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의 소리예요. 사실 이 마이크의 소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의 소리고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의 여러분들 그 느낌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은 예티의 소리입니다. 지금 요 마이크죠. 검은색 그 헤드로 되어 있는 이 마이크, 예티로 이야기했을 때의 소리입니다. 그 세 개의 마이크의 레벨은 동일할 수 있도록 세팅을 잡아놨고요. 동일하게 미터상에서 보이는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울리고 시끄럽고 노이즈가 있는 환경에서 회의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상대편에서 아무 세팅이 없을 경우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예티 X입니다. 위에가 실버로 되어 있는, 실버 그릴로 되어 있는 애고요. 안에 이 앞쪽에는 레벨 미터가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동작하게 되어 있는 이 예티 X의 소리고, 지금 연결과 레벨 세팅은 동일하게 그 레벨 미터 상에서 셋 다 동일하게 나오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필터나 가감 없이 울리고 좀 시끄러운 사무실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스팅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내장형 마이크로 돌아왔습니다. 이 노트북에 있는 내장형 마이크를 사용할 때고요. 네, 그렇다면 현실적인 세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도 이 사무실도 또 어떻게 보면 조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보다 좀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노이즈를 한번 틀고 노이즈를 이 앞에 놓겠습니다. 네, 그 노이즈가 있는 환경을 지금처럼 만들어 봤어요. 주변에 좀 시끄럽고 다른 뭐 카페건 어디건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주변에 있다는 가정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회의를 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마이크가 가까이 와야 됩니다. 물리적인 마이크가 최대한 가까이 와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이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앵글에 안 걸리도록, 이렇게 하면 이 앵글에 걸리니까 걸리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다가 마이크를 놓고요. 지금처럼 마이크를 놓게 되면 이 카메라에서는 앵글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블루보이스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1번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별다른 세팅 없이 여러분들 이 정도 음질은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대화한다, 내가 회의를 하고 있다, 내가 강의를 하고 있다, 내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는 뭐 우리 그룹들끼리의 어떤 토론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이 정도의 목소리는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물리적인 마이크는 최대한 가깝게 카메라 앵글에 걸리지 않은 위치에 놓고요. 그러면서 블루보이스 활성화하고 간단하게 브로드캐스트 1번 선택하게 되면 이 정도 보이스는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소리가 있더라도. 프리셋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활성화를 시키니까 여러분들 전문가가 만지는 것처럼 소리가 바뀌죠. 이 부분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음향의 음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나는 화상회의를 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고 영상을 찍어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 그냥 놓고 버튼 하나만 눌러서 원하는 거 선택만 하면 이 정도의 품질의 오디오가 나온다는 거. 네, 그 부분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점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핸드폰의 USB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뭐 대부분의 USB 마이크들이 다 되는 거긴 하지만 얘는 증폭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잖아요. 별도의 앱이 없이. 그리고 스테레오 마이킹도 되잖아요. 그 스테레오 마이킹을 해서 제가 ASMR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이 예티 X를 이용해서 ASMR을 해볼 겁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 USB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스테레오 세팅을 했고요. 스테레오 세팅을 했습니다. 먹방도 가능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막 도착한 돈가스입니다. 먹어볼까요? 맛있네요. 하나 더 먹고 싶은데요. 들리려나 이게?
핸드폰으로 USB 연결로 여러분들은 지금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무런 프로세스 없이 예티-X를 USB로 연결해서 스테레오 세팅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ASMR 어떠셨나요? ASMR은 참 어려운 필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핸드폰과 예티-X만 갖고선 ASMR 먹방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점입니다. 마지막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국내에서 조금 더 비싸죠. 23만 원이라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만 해외에서는 170불 정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캡슐이 일단은 4개나 들어있고 지금 같은 기능,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내장돼 있고 헤드폰 단자 있고 믹스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G허브를 통해서 그런 필터들 적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성을 다 갖고 있음에도 23만 원이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왜냐, 프로 쪽에서는요, 이런 비슷한 류의 마이크들이요, 23만 원짜리가 없어요. 대부분 다 막 싸야지 한 5, 60만 원? 캡슐 하나짜리가 싸야지 한 5, 60만 원. 그리고 뭐 녹음실에 쓰는 그런 마이크들은 훨씬 좋긴 하지만 저희들이 쓰는 마이크들이 보통 막 100만 원을 다 넘어가서 비싸면 100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이크들이에요. 조그마한 캡슐 마이크 요만한 거 하나가 막 600만 원 막 이래요. 펜슬 타입의 마이크가 막 300만 원, 막 뭐 샷건 타입의 마이크 막 500만 원,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사실 굉장히 저렴하고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 금액대가 23만 원이라는 것은 그 가성비 면에서는 제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마지막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무게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네, 굉장히 생각보다 무거워서 이 뭉직함이 프로 쪽, 저희 같은 쪽에서는 좋지만 일반 유저들이 되게 저렴한 마이크 스탠드에 이 밑에 마이크 스탠드를 꼽는 데가 있거든요. 저렴한 마이크 스탠드를 통해서 여기다가 꼽고 데스크탑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기울어질 수 있어요. 무게 때문에. 이렇게 뭐 그 암처럼 생겨 있는데 꼽을 경우에는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암이 튼튼하지 않으면 자바라 타입은 당연히 휘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스탠드가 튼튼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동해서 다니기도 조금 불편한 감이 있고 그런 스탠드를 별도의 스탠드를 사용을 할 때에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게감을 첫 번째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큰 외형이에요. 이게 그림을 볼 때는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제가 들고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알겠어요. 제가 손이 되게 커요. 되게 손이 커서 골프 장갑 26, 27 쓰거든요. 그걸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 얼굴이 큽니다. 제 얼굴이 크니까 제 얼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제 손, 제 얼굴. 이렇게 보면 제 큰 얼굴과 마이크와 제 손 이렇게 보면 알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큰 외형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OPM 마이크로 USB라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연결되니까 솔직히 USB-C 타입으로만 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OPM 마이크로 USB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단점으로 놓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히즈 노이즈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급 마이크는 XLR 타입 커넥터로 나와서 전문적인 프리앰프를 통해서 증폭을 시켜서 소리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이크들은 사실 노이즈 플로우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 편이고 음질도 좀 좋은 편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USB를 파워링을 해서 쓰는 프리앰프로 증폭되는 소리는 약간의 히스 노이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ASMR 했을 때 기억해 보시면 약간의 주변의 노이즈가 조금 이렇게 따라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약간은 아쉽죠. 약간은 프로급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그래도 조금 아쉬운 그런 노이즈 플로우, 그 부분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티 이전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단점이 무엇이냐? 소리 증폭이에요.
요것도 영상을 한번 찍었으니까 같이 보시죠. 게인을 최소로 하고 5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게인을 최소로 하고 입을 5cm 정도로 가까이 놓고선 말할 때의 세팅입니다. 게인을 최소로 하고 입을 5cm 정도 가까이 놓고선 이야기했을 때의 세팅입니다. 게인을 중간으로 하고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테스트할 때의 소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게인을 중간으로 하고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입니다. 게인을 중간으로 하고 한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야기했을 때의 세팅입니다. 게인을 중간으로 하고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야기했을 때의 소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게인을 최대로 하고 1m 정도 떨어졌을 때의 소리입니다. 게인을 최대로 하고 1m 정도 떨어졌을 때의 소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는 예티입니다. 예티. 게인을 최대로 하고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세팅입니다. 게인을 최대로 하고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하는 세팅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게인을 최소로 하고 5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게인을 최소로 하고 입을 5cm 정도로 가까이 놓고선 말할 때의 세팅입니다. 게인을 최소로 하고 입을 5cm 정도 가까이 놓고선 이야기했을 때의 세팅입니다. 게인을 중간으로 하고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테스트할 때의 소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게인을 중간으로 하고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입니다. 게인을 중간으로 하고 한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야기했을 때의 세팅입니다. 게인을 중간으로 하고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야기했을 때의 소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게인을 최대로 하고 1m 정도 떨어졌을 때의 소리입니다. 게인을 최대로 하고 1m 정도 떨어졌을 때의 소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는 예티입니다. 예티. 게인을 최대로 하고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세팅입니다. 게인을 최대로 하고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하는 세팅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증폭량이 과거의 예티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차이점이자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이거는 맥 유저들한테 있는 건데요. 요새 맥이 순환 시대죠. 맥에서 OBS를 구동을 시키실 때 G허브에서 설정하는 그 프리셋 값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G허브에서 설정하는 프리셋 값이 OBS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는 OBS가 맥 버전을 새로 업데이트를 하면 아마도 될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바로 돼요. 윈도우에서 윈도우 OBS를 하니까 바로 그냥 G허브에서 셀렉트한 그 변화된 값이 바로 윈도우 OBS에서는 바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유저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맥 유저들, 맥을 통해서 OBS를 사용하는 유저들한테는 아직까지 G허브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그 앱을 통한 그 좀 프리셋 값 그런 것들은 아직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마지막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는 마이크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이크 리뷰나 스피커 리뷰, 특히 또 제 전문 분야 쪽 리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원하셔야지 하는 거지. 이게 전문 분야 쪽 프로 쪽 이야기이면서 컨슈머 쪽 이야기에 잘 겹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블루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컨슈머용 또는 화상회의,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줌회의나 줌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마이크였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하십니까? 줌으로 수업을 하십니까? 줌으로 회의를 하십니까? 음질이 별로 좋지 않나요? 강의하는 학생들이 소리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요거만 갖고선 확실히 다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질이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음향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화질이 좋으면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강의는요. 눈으로 보고선 하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말로 설명하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소리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은 이 제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루에서 나오는 예티 X 신형 모델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